미국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된 한국을 많이 도와주었답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한국이 시설이나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줄 몰랐어요. 한국은 빠르게 경제성장을 한 것도 모자라 중독성 있는 K-팝을 세계에 널리 퍼뜨려요. 최근에는 BTS의 미국 진출과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수상으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높은 벽과 같던 미국의 문화장벽을 뛰어넘어 많은 미국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전에는 K-팝이 무엇인지도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K-팝 듣는 것을 자신의 취미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답니다. 이제는 K-팝 듣는 것을 취미라고 자신있게 얘기해도 될 만큼 K-팝은 매니아들만 듣는 음악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났어요. 한국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어린 미국 학생들이 BTS와 블랙핑크에 관심을 갖게 되고 K-팝 댄스를 추는 동호회의 숫자 또한 많아졌답니다. K-팝 랜덤 댄스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여기서 만난 사람들은 서로 공통점이 없어도 K-팝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쉽게 친해지기도 했답니다. K-팝의 미국 내 흥행에 발맞추어 한국 드라마도 넷플릭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이 두유 뭐 김치를 먼저 물어봤지만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두유 뭐 BTS를 물어본답니다. 한때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일본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한국은 점차 성장하더니 더 이상 일본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버렸어요. 일본은 자신을 따라오는 한국이라는 존재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자꾸 신경 쓰여 일거수일투족 염탐했답니다. 한국의 K-팝이 아시아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만 해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아시아를 넘어 일본이 도달하고 싶던 미국에까지 영향력을 미치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분석을 좋아하는 일본은 매일 한국의 성공을 분석했답니다. BTS가 성공한 것은 SNS를 이용했기 때문일 거예요. 영어를 잘했기 때문일 거예요. 미국에 남자 아이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일 거예요. 라고 말이죠. 사실 일본은 한국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또 엄청 좋아하기도 했어요. 겨울연가를 중심으로 한 1차 한류붐, K-팝 아이돌들이 중심이 된 2차 한류붐,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까지 가져온 3차 한류붐. 지금 일본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4차 한류붐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한국과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그러한 사건이 더 이상 한국 문화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어요. 한국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좋으면 즐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성장으로 더 이상 일본 방송 매체가 한류의 흐름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것도 그 이유예요. 북한은 국민들이 한국의 영상물을 보는 것을 싫어했어요. 한국 드라마에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나오고 높은 건물과 윤택한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나와서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삶을 동경했기 때문이거든요. 불쌍하고 가난한 주인공도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주인공이 사는 방은 작았지만 예쁜 인테리어로 가득했어요.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한국은 가난한 국가라고 생각할 수 없었답니다. 또한 한국 드라마는 너무 재밌어서 한번 보면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어요. 드라마를 다 보고 난 뒤에도 몸은 현실 북한에 있지만 생각은 아직도 한국 드라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라는 멋진 나라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한국으로 몰래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답니다. 북한은 한국 드라마를 보는 주민들을 매우 엄하게 혼을 내었어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을 자신의 보아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의 여러 나라 친구들이 한국을 칭찬하는 것을 보자 중국은 매우 질투심이 났어요. 아시아의 대표는 중국 자신이어야 하는데 어느샌가 한국이 그 자리를 넘보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축구선수 손흥민은 아시아를 대표하고 한국의 BTS는 빌보드에서 1위를 하고 한국의 봉준호 감독은 아카데미에서 상을 수상하였어요. K-팝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고 주변 아시아 나라들은 중국 드라마가 아닌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답니다. 한국의 유명 걸그룹 블랙핑크는 뮤직비디오에 한복을 입고 나와 한복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어요. 반면 중국 축구는 아시아에서도 약자 취급을 받고 중국 음악과 영화들은 주로 중국인들만 즐겼어요. 중국은 중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셈이 난 중국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것들이 부러워 빼앗으려고 합니다. 대만의 한국에 대한 시선은 복잡 미묘해요.
과거 대만과 수교했던 나라들은 중국과의 수교를 위해 대만과 수교를 단절했어요. 한국도 중국과 수교를 위해 대만과 단교를 하여 대만은 매우 화가 났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늦게 수교를 단절했는데 국제적으로 훨씬 더 고립된 상태에서의 한국의 단교가 대만에게는 상당히 충격이었답니다. 단교 말고도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부러움이었어요. 대만은 한국과 더불어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었던 적이 있답니다. 그 당시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우두머리는 대만이었어요. 대만은 그 사실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막내였는데 이제는 아시아 4마리 용 중 가장 맏형이었던 자신을 훨씬 뛰어넘어버렸어요. 게다가 한국의 문화까지 아시아를 뒤덮고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단교한 것도 괘씸한데 자기보다 잘 나가니 한국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크앙, 한국은 배신자예요. 스포츠에서 비매너 국가예요. 저기요, 듣고 있나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대만의 분노 섞인 말과 행동은 한국의 관심 밖이었어요. 북한, 일본, 중국 이 3명의 친구들만으로도 한국은 충분히 골치 아팠거든요. 대만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에 있던 한국이 이제 닿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리자 이제 자포자기 심정이었답니다. 요즘 대만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시기하는 것보다 한국의 인기 있는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좋아해요.